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저녁입니다. 내일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들도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배제, 직무정지에 대해서 전국에 1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해달라, 취소해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가 살아있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직업윤리 살아있다. 인사나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그 불이익보다 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받겠죠. 오늘 오후에는 이번 윤석열 감찰이나 직무배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사 두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검사의 양심선언, 저는 양심선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자고 하는 그 자존심.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개인의 이득도 있고 또 사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 양심은 지키는 것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저는 꼭 양심선언이라기보다는 그 직업윤리를 최소한 지키고자 한다. 그 두 검사의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검사의 얘기를 들으면 또 지금까지의 추미애의 하는 행동을 보면 추미애의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추미애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꼭 응징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은 결국 쫓겨날 거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또 쫓겨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저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하지만 내일 재판을 앞두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기록에 한 줄이라도 이 재판은 문제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기록 하나만은 남겨두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야권 전체로 봐서 저는 윤석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이 출마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권 전체가 지금 총연대해야 모든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끝장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의 의미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내일 재판에서 그래도 한 줄의 희망이라도 보여달라.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부를. 그 희망마저 꺼지면 안 된다. 그거 하나만은 보여달라라는 게 제 작은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정지시키면서 내건 6가지 이유 중에 다른 5가지는 별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고요. 기존 나왔던 내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판사 사찰이라는 부분입니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달에 만들어진 판사 성향 분석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33명의 판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내용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구를 좋아한다느니, 처제가 누구라느니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딱 하나 문제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그 판사들 성향 조사,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확보한 그 자료, 그 증거가 이번 이 판사 성향 분석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 검사, 부장 검사가 아니다. 그때의 판사 성향 자료는 그 재판에 관계됐던 하나도 유출된 것이 없다. 누구에게도 공유한 적이 없다. 자신이 보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장검사 자신도 그 법무부의 이번 발표를 보고 긴가민가해서 확인했답니다. 정말 자신이 담당했던 그때의 그 판사들에 대한 자료가 나갔는지 여러 군데 확인한 결과 전혀 나가지 않았다. 지난 2월에 윤석열 검찰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판사 성향 분석 자료에는 사법농단에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판사들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전혀 없다라는 게 해당 검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단성한 부장검사입니다.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검찰 내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 자료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가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가 발표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발표한 그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 날조했다면서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단성한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무부가 윤석열을 직무정지시키면서 발표한 그 자료에 대해서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무리야기법과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글을 썼다. 그 자료를 발표를 했다. 자신도 의심이 들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했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측이 그 자료를 공개를 했죠. 그 공개가 없었다면 자신도 쏘가 넘어갈 뻔했다. 정말 대단한 역사 앞에서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또 이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의뢰를 했죠. 그 수사를 하기 전에 법무부 감찰실에 이 수사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걸 담당한 검사가 자신이 직접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여러 다른 검사들과 의논을 해서 이것은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 판사 사찰 부분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대검찰청을 수사할 이유도 또 윤석열을 수사할 이유도 없다라고 보고서에 넣었는데 그 보고서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정화 검사 역시 오늘 오후에 검찰 SNS 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감찰 담당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 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기에 그대로 기록에 관철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이 검토한 그 기록이 사라져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 문건에서는 사라져버렸다라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직업윤리, 양심 다워야 한다라고 봅니다. 기자는 기자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의 직업적 양심 윤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야 전체 사회에 자기가 이바지하는 길을 찾게 되고 사회가 자기 개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많은 또 이득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와 이득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다움, 자신의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울산경찰서장이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대표 얼굴입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압수수색을 행하고 언론에 대고 김기현 당시 시장의 주변 문제점을 공표를 하고 선거 때 별 난리를 다 쳐서 결국 송철호 시장 당선을 도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렇게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을 민주당은 공천을 줍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SNS를 통해서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대역죄인. 문재인 정권으로 보면 대역죄인 맞죠.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룻 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뜹니다. 윤석열 총장을 하룻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독선, 독주,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하룻 강아지보다도 못할 겁니다. 범사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거의 조선 마지막 단계 일제시대에도 범사냥이 있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범 한 마리를 이렇게 사냥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잡는, 물론 대호 이런 영화를 보면 정말 뛰어난 포수한 사람이 범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범사냥을 하는 그런 풍경을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 하룻 강아지들이 모여서 범사냥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